티베트 사자의 여행 안내서 제10편. 본존 요가. 본존 요가는 우리 자신을 미혹된 중생으로 보는 자아상에 대한 집착을 궁극의 붓다나 종격의 형체 속에 온전히 깨어 존재하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확신과 긍지로 바꿔놓는 한 방법이다. 파드마 삼바바에 따르면 타고난 현생의 바르도에서는 금강승 전승의 본존 요가야말로 감정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의 하나다.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에 대한 집착과 현상이 견고하고 실제한다고 여기는 집착을 제거해주는 현상과 공이 하나라는 심오한 관점을 깨닫는다. 우리는 최대한 예리하고 정확하게 마음의 여실한 현상들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여여히 명료한 마음의 현현 혹은 유의임을 깨닫도록 자신을 단련시킨다. 본존 요가는 아미타불과 금강살타와 같은 존재를 심상화하는 수행을 포함한다. 이런 심상화 수행을 하는 것은 곧 이번 생의 현상들을 깨달음의 길로 몸소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다. 부정하고 세속적인 현상들을 순수한 현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훈련은 매우 중차대하다. 왜냐하면 현생 또는 죽음 이후의 삶에서 경험하는 현상들은 모두가 오로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 밖의 실체로서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상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대상을 규정짓는 우리의 방식은 단지 우리 마음의 투사일 뿐이다. 두려움이든 환희든 간에 우리의 경험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경험을 겪든 간에 이 또한 단지 우리 마음의 투사일 뿐이다. 마음의 본성과 성질을 깨달아 미혹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현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매우 다루기가 용이하게 된다. 본존 요가는 특히 6번째의 바르도인 화연의 바르도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번 생에서 본존 요가를 수행해 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존재로의 환생을 막아야만 할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본존의 형상으로 일어나서 주변 환경을 신성한 만달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완벽한 확신으로 해낼 수 있으면 우리는 해탈을 얻을 것이다. 설사 해탈을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길상한 환생은 보장된다. 본존 요가는 또한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대한 금강승의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금강승의 방편은 심상의 생성 단계인 생기차제 크리에이션 스테이지와 완성 단계인 원만차제 컴플리션 스테이지로 알려져 있는 두 가지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한 종격을 명확히 심상화하는 생기차제는 사마타의 측면이고, 이러한 심상화가 해체되는 원만차제는 윗바사나의 측면이다. 이것은 이번 생의 현상들을 다루는 가장 수준 높은 수행법이다. 우리는 감각적 지각에서부터 생각과 감정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형태의 현상들을 활용하여 모든 경험을 영적인 길로 이끌 수 있다. 처음에는 깨어서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기 위해 다소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차림이 절로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갈수록 점차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 알아차림은 죽음의 바르도와 죽음 이후의 바르도를 통해서도 여전히 지속된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당시의 경험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하고 안정된 자각의식을 지니게 된다. 깨달음의 기회가 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바르도의 여정과 다음 생의 환생을 스스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게 될 것이다. 수행을 위한 발심. 현생의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행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수행의 혜택을 뒤로 미루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가능한 한 이 상황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해야만 한다. 어떤 수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동기를 아주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배움과 사유와 명상의 세 단계 과정에 들어서면 그것을 수행하는 이유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나는 나의 부정적 감정과 에고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수행한다. 자신의 가장 강렬한 감정을 파악하면 그 감정을 완화시켜줄 수행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는 가장 강렬한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으로 강렬한 감정,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로 다루어 간다. 이런 식으로 수행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
배움과 사유와 명상의 세 가지 단계 모두에서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마타 수행이나 여타의 수행을 하는 동안 생각이 일어나면 자신의 목적이 불편한 감정과 번뇌를 제거하는 데 있음을 상기하라. 마음의 의지력과 결단력을 지녀야 한다. 처방이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그래, 이 분노를 벗어날 거야. 이것을 다스리겠어. 그렇지 않고 명확한 인식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의도로 그저 자리에 앉아만 있다면 그 결과 역시 모호하게 될 것이다. 1시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앉아 있더라도 의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경험도 빗나가고 비효율적인 것이 될 것이다. 불편한 감정과 에고에 대한 집착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수행은 예컨대 일반적인 알아차림 수행보다 더 초점을 정확히 맞추어 집중되어야 한다. 수행이 구체적인 의도를 지향하면 효과는 확실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도 따라서 불확실해진다. 그것은 직접적인 대처법과 간접적인 대처법의 차이와 비슷하다. 간접적인 대처법의 예를 들자면 배고픈 사람에게 식료품 가게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직접적 대처법의 예는 배고픈 사람에게 즉석에서 음식을 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 배고픔의 고통은 즉시 해소될 것이다. 예리하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수행은 간접적인 대처법이 될 것이다. 반면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즉석의 효과를 얻어내는 대처법이 될 것이다. 불편한 감정과 뿌리 깊은 에고에 대한 집착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활을 쏘는 것과 유사하다. 활을 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맞추려는 표적을 확인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맞출 수 있다. 우리는 사유와 분석적 명상을 통해서 표적을 확인한다. 표적을 찾을 때 우리는 형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각의 대상 등 외부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먼저 마음을 분석한다.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표적인 지배적인 감정을 파악한다. 우리에게 활은 에고에 대한 집착과 불편한 감정에 대한 해결책인 듣고 사유하고 명상하는 수행이다. 각 명상 시간의 끝에는 공덕을 회양해야 한다. 우리는 참된 수행자로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 특정한 번뇌로 고통받는 나와 모든 존재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하여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아가 명상 후의 모든 수행 역시 동일한 의도로 회양해야 한다. 나날의 수행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선한 습관과 성향을 길러줄지는 몰라도 의도적인 발심이 없으면 수행이 기계적인 자동행위가 되어버릴 수 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 수행하고 직장에 가고 집에 와서 다시 자리에 앉는 것을 무심히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방법을 분명히 하고 동기를 신선하고 진실하게 가지고 목표를 다질 때 수행은 잘 쏘아진 화살과 같아서 표적을 정확히 맞출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